나오코 방사진은 못 찍었으니 여기서 내려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차로 4시간 동안 가족 여행을 하는 동안 나만 들을 수 있도록 시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시간이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교차로 좌석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쓰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혈연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여관에 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운전해줘서 여기까지 데려다 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집에 갔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이곳에는 기차가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동안 농담을 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관에 가서 방을 찾아보겠습니다. 없다고 해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리는 게 낫습니다. 여관 앞에서 나랑 얘기하면 민망할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렇습니다. 말하기 어려운데 다들 자고 있으니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미 말한 내용을 머리로 감쌀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속했습니다. 같이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코는 일을 하면서 집안일과 청소를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은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스케도 자신은 아주 좋은 아내라고 했는데 동거를 시작했을 때 서로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만 눈을 감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동거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엉성해졌습니다. 태집안일과 청소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는 그녀가 좋은 아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반대로 집안일과 청소는 당신 없이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책이 넘쳐나더군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게 거짓말이었나? 와줘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집안일과 청소를 나에게 맡겼다. 난 그런 적 없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쉽고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자, 다들 일어날 테니 빨리 가세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다시 핸들을 잡았더니 그대로 나와 나오코는 대기업의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종종 영업에서 거절당합니다. 매일 숫자와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동료들과 상사의 도움으로 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성취감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그 이후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가족으로 볼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됐다. 남편과 저는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서로 격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서 가족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고 몇 년 뒤 주변 사람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연애 결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루하루 보람찬 직업을 갖고 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삶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한 말에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망할 것 같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퇴직하시고 연금으로만 생활하신다. 그것은 가따 병원 이용과 간병 서비스 이용으로 매달 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이사해서 같이 살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집에 살면 집세를 내거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최근 요시노리가 병원에 자주 간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힘들어서 양심이 더 나빠지면 문제죠. 집세도 사실인데 받아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잘 대해주셔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나는 그것이 잘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나는 그것을 찬성한다. 고마워 얘야. 우리는 이미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우리가 갈까요? 네. 둘 다 일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합시다. 한 달 후 우리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넘어가면서 끝났다. 결국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 동거를 시작했을 때 정의감이 있었어요. 오늘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온천도 하고 음식도 좀 만들었으니 데워서 먹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요. 그럴 것 같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친절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퇴근 후 하기로 계획했던 집안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 쉬는 시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몸도 자주 아프고 피곤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안타까워서 집안일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부들이 집안일과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 아직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노력만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코를 골지 않는데 말을 걸어도 잘 반응하지 않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뒤처진 것 같은 소외감을 느꼈어요. 처남도 처가집에 살고 있어요. 처남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았어요.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과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철회되었다. 처남과 얘기를 했더니 그래라는 반응만 나오더니 대화가 아예 끊겼다.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처남에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만 생활한다는 양심으로 처남을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결국 나는 아이들의 저축을 하면서 처남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남과 동성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겠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거나 같이 살고 싶다. 관계가 악화됐어. 결국 나는 남편에게 내가 살고 있는 클럽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사랑해요. 오늘은 퇴근 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지 않을 거예요. 가끔 이나는 식당에 갈 때 혼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긴장된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싶어요. 좋네요. 요즘은 둘만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도 식당에 가면 긴장되고 피곤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어요. 나한테 줬어. 퇴근 후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단 둘이서 첫 식사를 즐겼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나는 그 주제를 사랑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사랑해요. 사실 동거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엄마 아빠는 매우 조심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말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와 통화를 해보니 반응이 빠르지 않더니 나중에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중도 처남과 소통도 별로 안 되고 그 대가를 우리가 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소진되겠죠.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울음을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참으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키놈이 집에 머물 수 없어서 이사 나가고 싶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반응은 이랬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직 같이 살아본 적도 없으니 뭔가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형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어머니는 아이를 낳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코는 그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진아 아닌가요? 그 사람은 반쯤 웃기만 하고 내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준혜가 할 수 있는 일은 반쯤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랜만에 온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허리가 아프다 온천에서 힐링받고 싶다 물어보니 갑작스러운 일이라 깜짝 놀랐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보려고 했으나 이내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내 남편 토모아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진정하고 여행 계획에 대해 물어보세요. 엄마는 언제 여행을 가시나요? 수박 다음 주 일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갈 예정이에요. 물론 호텔은 이미 예약해두었어요. 예약 전까지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기쁘지만 확실히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늘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1년 넘게 예약을 할 수 없었는데 전화를 걸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취소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번이 논의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결정했는데 그렇군요.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들은 게 다행이네요. 나는 타라의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러면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관에 가시나요?
신칸센이나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 자녀의 자동차에 대한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나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운전해야 하나요? 괜찮습니다만 여관까지 가려면 5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드라이브라고 확신한다. 힘들겠지만 저는 주로 쇼핑을 가요. 아마 운전에 익숙하고 차가 커서 온 가족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쿠오카나 신칸센은 가격도 비싸고 지금은 전철을 탈 일도 많아 귀찮게 하면 겁이 날 것 같아요. 학창시절 만난 친구가 낚시를 좋아해서 자주 같이 놀러 다녔기 때문에 낚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품 등을 운반할 큰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기적으로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관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해요. 사용할 기회도, 장거리 운전을 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사고가 날까 봐 벌써부터 긴장이 됐어요. 특히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체력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으니 감염 예방과 운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기로 결정했다. 여행 당일, 온 가족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도시 여행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었고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오랜만에 첫 여행이 기대되네요. 저 역시 집에만 있으면 지치기 때문에 오랜만에 색다른 일상을 보내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행을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엄마가 내 도덕적 양심과 상관없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놀랐다. 요시츠네는 지루해집니다. 만약에 나가서 일해라 그 생각은 오래 참을게 모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인 것 같아요.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나오코가 운전할 것 같아요.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편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는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왠지 여자석에 타셨다. 거기에는 다이스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길을 안내받고 싶은데 지금 엄마 옆에 있는 게 좀 어색해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코 옆에 앉는 일은 드물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흐릿한 소리에 웃으면서 말했다. 더 이상 말을 할 기력도 없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옆에서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마지못해 떠났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경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신났어요. 우리가 떠난 지 1시간 후 우리는 고속도로에 도착했고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잠이 들었는지도 몰라. 처남의 경우 생활 리듬이 깨져서 몸이 적응을 못해서 우리가 떠난 지 15분이 지났다. 적당히 잠들었어요. 더 이상 대화는 없었고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포함해 4시간이 걸렸다. 잠시 운전을 하고 나면 체력이 한계에 도달해 잠시 쉬어가고 싶은 마음에 서비스 지역도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아직 아이 방을 예약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내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다. 진지하게 나노 운전을 하다 보니 차분하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하게 됐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 말은 단지 당신을 돌아서게 하려는 의도였단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관에 갔다가 방이 없다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기서 내린 사람은 아직 거리를 두고 여관 앞에 따뜻하게 서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고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알지만 다들 자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말할 것이다. 나는 그가 동거에 대해 다시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해하며 초조하게 들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는 일하면서도 집안일과 청소를 완벽하게 해낸다. 아내인 줄 알았는데 아주 좋은 아내라고 해서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면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 있어도 눈을 감았지만 익숙해지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엉성해져서 집안일과 청소를 방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안녕 그 사람이 좋은 아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맞서지 못하는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반면에 집안일과 청소는 당신 없이는 더 잘 됩니다. 당신은 계속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합니다. 기대에 실망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내릴 때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은 정말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하는 형이 있으니 문제없겠죠. 결국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늦게까지 달리고 있던 휴게소에 차를 주차했다. 자고 있던 선물 남편은 기계가 멈춰서 휘젓기 시작했다. 처남이 아직 자고 있어서 나는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나요? 나오코는 기분이 안 좋나요? 네. 운전 중에 속이 메스껍고 속이 메스껍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몸도 좋지 않습니다. 여행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혼자 집에 갈 예정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형이 태워줄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몸이 좋지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조심해서 집에 가세요. 무슨 일이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말에 짜증이 나면서도 택시를 타고 서비스 지역으로 오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내리기로 결정하고 지옥 같은 여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느꼈던 동기와 발견이 진정되었습니다. 근처 약속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문득 스마트폰을 보니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이나 왔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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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 나는 혐오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반사적으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지금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애야. 시어머니가 너무 큰 소리를 지르셔서 내가 듣지 않아도 또렷이 들린다. 나는 거기 있다. 당신이 없어서 여관에 갈 수 없어요. 운전을 좋아하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한테 없는 줄 알았더라면 이런 짓은 안 했을 텐데 사실 이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외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은 학생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정의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자 술에 중독되기 시작했고 결국 카바레 클럽이나 술자리에 가보니 술이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면허가 없어요.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동거 얘기가 나오자 제가 차가 있고 정기적으로 운전한다는 말을 시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차는 젊은 사람이 운전하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나더라도 더 안전할 것입니다.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이상한 사람이 될 뻔했다. 이미 변태인 시어머니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기계감각도 없고 자동차 운전도 모르는 분이다. 나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처남은 면허 갱신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처남은 면허 갱신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처남 모두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면허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거기에 없었다. 물론 그걸 알고도 남편, 시아버지, 처남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당신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 나는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에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전화는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관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 자녀의 휴대폰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그 지역 누군가의 제보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 차를 발로 차는 것 같아서 제 차를 발로 차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 고급 여관에 묵을 수 없나요? 그는 여러 아이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서 차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블랙 웨건인가요? 글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신 아이의 차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재산 피해 맞죠? 나는 모두를 고소할 계획이다. 절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글쎄, 낯선 사람이 복잡한 문제로 인해 당신의 차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라면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가족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족 구성원이 관련되어 있어도 가족 내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시하다 그렇게 여행하면 화가 나지 않나요? 가족 여행이라 안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오세요. 내가 꿈꾸던 행복의 형태가 이렇게 나를 가로막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진정됐고 계속 기다려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정됨. 솔직히 이런 일에 돈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돈을 쓰세요.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는 하루빨리 이 가족과 헤어지고 싶다. 나는 되고 싶다. 저축한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친구와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학 동창도 변호사가 됐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가 신뢰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즉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대학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큼한 30대 남자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인물이다. 당신에게 줄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을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오코 씨, 우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범죄입니다. 경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냥 운이 나빴던 것 같아요. 나오코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그녀 자신이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오코 씨는 꼭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같구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오기 전에 논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행하다 이해합니다. 이 또 다른 문제로 귀하의 자녀가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나오코, 이 문제로 인해 마음이 아프신 것은 이해하지만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었다. 내가 휴게소에서 내릴 때 몸이 좋지 않은데도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게다가 내 차를 고장내는 사람은 온 가족이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난폭해질까 봐 겁이 났다. 저도 차를 차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두 사람 모두 이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금까지의 일도 포함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이혼이 결정되어서 놀랐지만 안도했어요. 최종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는 집으로 돌아갔고 늘 그렇듯이 시어머니는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어제 변호사가 왔다고 말하는 척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현재 아내는 정말 별로예요. 그녀는 거의 매일 집안일을 마치지 못한 채 방치하고 간단한 식사도 준비한다.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밥의 양념이 너무 강해서 맛이 별로예요. 그것을 얻으러 여행을 가는 동안 나오코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녀를 내려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운전도 할 수 없고 수년 동안 일도 할 수 없는 고급 여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슬펐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며칠 뒤 옆집 아줌마가 다른 이웃들에게 말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비 때문에 시어머니와 이웃들이 인사를 해도 무시당했고 지금까지 외식도 장보러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 저를 찾아와서 변호사에게 발각되었고 결국 저는 그에게서 냉담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미친 행동인지 이해하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주인을 향해 의사 비용을 지불하고 법정에 가고 싶지 않으니 짧은 시간 안에 이 일을 끝내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나를 방문하지 마세요. 한 달 뒤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과 의사비 청구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의사의 진료비는 지불되었고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고장난 차는 제가 대학 시절 열심히 일한 아르바이트의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게 되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이전에 타던 차보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고 기능도 더 좋은 차를 샀습니다.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이혼 후에 할 수 있게 됐다. 큰 티켓으로 살 수 있고 강아지와 함께 자동차로 여행하며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외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초과 근무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일이라 휴일에도 거의 나가지 않아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해요. 약속했던 날에도 제가 애용하는 회사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며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서 집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이스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쯤 부부의 대화는 거의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그땐 내일이 내 생일이니까 오랜만에 저녁 먹으러 나가자. 다이스케가 데이트하자고 했어요. 놀랐지만 결혼 10년 차의 전환점이기도 해서 다이스케가 바쁜 와중에도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다이스케가 일을 마친 후 우리는 함께 가던 레스토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나는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향하기 전 평소보다 옷과 메이크업에 더욱 공을 들였다. 혹시 다이스케가 아직 거기에 없는지 궁금해요. 다이스케는 약속된 시간에도 오지 않는다. 전화나 이메일에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합니다. 마침내 점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을 때 다이스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을 끝내지 못해 미안해요. 나중에 봐요.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겨 오늘이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약한 레스토랑이 안타깝지만 허탈함과 민망함에 결국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혼자 가게를 나섰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이스케는 자정이 지나서 집에 왔고 나는 이상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맑아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다이스케에게 집에 가라고 소리쳤지만 지금은 다이스케에게 소리를 지르자 감정이 폭발했다. 그래서 농담인 척하기로 했어. 다이스케는 목욕도 하지 않고 양복을 벗고 침대에 기어 들어간다. 술 냄새도 여자 향수 냄새도 요즘 다이스케 주변에서 풍기는 냄새예요. 나는 다이스케 옆에 앉아 기절할 듯 자고 있어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나 이혼하기로 했어. 친구와 차를 마시던 중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행위. 나는 매일 밤 늦게 집에 들어오고 항상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옵니다. 좋아요. 그는 확실히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역시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게 발각돼 최근 이혼을 하게 됐어요. 타닥해 다음 날 나는 남편과 내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이스케에게 어제 일을 물었을 때 그는 바쁘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습니다. 노력하더라도 회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집에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다. 그건 분명 바람 피운 일이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 역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산책을 하며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다이스케도 마찬가지다. 이 부부의 관계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대할 때 모른 척한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하지만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다고 말하자 친구가 그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곳을 소개해줘서 아무래도 예전에 친구가 이용했던 업데이트 대행사인 것 같습니다. 해당 업데이트 대행사에 부정행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가 꽤 높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용이라 생각하고 싱글 시절 저축해둔 돈으로 충당했다. 결제 조사 요청은 깜짝할 사이에 업데이트 사무실에서 받은 사진 속에 불륜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스케와 젊은 여성이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보인다.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하고 고급 스시집에서 식사하는 두 사람의 사진 또한 있다. 그리고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의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이름은 치나미. 15세. 알고 보니 아래 여대생이었다. 다이스케는 치나미가 손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바레 클럽에 가서 만난다. 다이스케는 그에게 첫눈에 반해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술을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늦게 집에 가는 것,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술 냄새와 향수 냄새, 모든 것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사무실에서 받은 증거물을 살펴보니 꽤 잘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이런 돈이 여기서 나오네요. 나는 통장 잔액을 처음부터 살펴보았다. 이 통장은 제가 은퇴를 대비해 저축해두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책데이수키는 자신의 저축을 사용하여 차이너미를 찾았습니다. 거의 남지 않았어. 나는 무릎을 꿇었고 내가 이 남자와 10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스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아올랐다. 내가 맡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때부터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었다. 다이스케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시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건다 보이는. 그래서 다이스케는 현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출장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라면 갔을 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예전에는 다이스케가 나를 직장에 보내곤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다이스케가 바람 피우는 사람을 만나면 직감이 말한다. 다이스케의 태블릿을 집어들자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나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옷 속에 생일을 입력하세요. 그는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오면 불륜의 증거를 빨리 찾아내는 그런 남자다.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쉽습니다. 바보야. 잠금이 풀렸어. 나는 그가 스마트폰으로 치나미와 통신한 사진을 찍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므로 그의 태블릿에는 통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록에서 호텔 예약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로그인 상태여서 내가 예약한 숙소와 객실 번호를 빠르게 알 수 있었다. 제가 예약한 날은 다이스케가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된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관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늘 늦을 것 같아서 몇 시에 집에 올지 모르겠어요. 다이스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나중에 보자라고 말했다. 오늘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나도 모르겠어. 다이스케는 들뜬 표정으로 집을 나갔고 나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다이스케에게 갔다. 나는 나미가 살고 있는 여관으로 향했다. 여관은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건물이었다. 이런 여관으로 데려가 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도 나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와 치나미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루네, 죄송합니다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괜찮나요? 다이스케는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내가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방 뒤쪽으로 나아갑니다. 밀기구를 열어보니 치나미가 있었습니다. 치나미는 아마 내 얼굴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유나는 놀라서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네요. 이 장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것은 매일 밤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는 다이스케와 술 냄새, 향수 냄새에 대해 업데이트 사무실에 문의했습니다. 내가 한 일, 태블릿을 보니 출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일어난 모든 일을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쳐다봤나요? 응. 맞아. 당신이 내 생일을 취소한 그날부터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 치나미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치나미는? 당신보다 훨씬 어리거든요. 알았어. 40대에 가까운 노파에게 누가 매력을 느끼겠는가. 다이스케와 치나미는 마음을 열고 나를 비웃었다. 하기 시작했다.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다이스케는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며 웃는 얼굴로 사인을 했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방을 나갔다. 방에서 나오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이게 보이더군요. 대화를 녹음한 기록 운전자를 멈췄다. 저는 괜찮으니 관공서로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파트 이름 등 모든 것을 다이스케로 바꾸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에 관해 나는 형의 변호사 친구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의 친구도 형 쇼타의 정규 변호사다. 이 쇼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쇼타와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다 쇼타는 회사를 설립했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아버지의 영향은 우리 가족의 재정이 내 후손의 집에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지만 호화로운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상속 분쟁으로 집안이 파탄나는 위기가 있었고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게 된 것 같다. 분명히 그는 인수 후 꾸준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들은 아버지를 무척 존경해서 독립한 뒤에도 가르침을 따르면서 신실하게 생활함. 이기적인 쇼에 돈을 모두 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이혼에 관해서요. 형님 보고하단의 동생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자가 최악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치나미의 이름을 언급했더니 형이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요.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치나미 씨의 성이 특이해서 친숙하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문의한 결과 치나미는 쇼타의 회사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그는 오토샤가 자신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을 때 매우 열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녹음된 오디오를 들어보니 우리 회사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회 부족 슈터는 즉시 인사부에 연락하여 제안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취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취업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집 앞으로 경찰차가 떠나는 걸 봤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됐나요? 물어보니 친아미가 집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그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채용 제안이 취소된 것을 걱정한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물건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세요. 분명히 그의 부모가 그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아미는 슈타의 회사 출신이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아무래도 그는 슈타와 내가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 같다. 채용 제안이 취소된 것은 내 잘못입니다. 분명히 그는 히스테리에 빠져 부모님 집에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폭력적인 친아미를 데려갔다고 하며 그녀의 부모는 주의를 당부받는다. 친아미의 부모는 그녀가 무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한 후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듯한 친아미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일하는 노인이 된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어 자퇴한다. 루하메는 다이스케의 사업 파트너는 아버지의 회사였기 때문에 모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타소우의 사실을 알게 된 다이스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눗방울을 불었다. 다이스케에 대한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그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게 된 다이스케는 잦은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 비용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생활 방식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이스케는 아파트를 포기하고 더 저렴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물 사업에 종사하는 치치나미와 동거를 시도하지만 가게에 화를 낸다. 분명히 그들은 큰 싸움을 벌였고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치나미는 이미 애정을 이용한 것 같은데 다이스케는 집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이제 길가에 매복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오코, 내 잘못이니까 돌아와 주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서 행운을 구하는 다이스케는 마치 스토커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이제 상관없어.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나 수입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발사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남편이 더 이상 당신과 데이트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눈치채면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치나미는 당신보다 젊고 훨씬 낫습니다. 비발사는 거의 40세입니다. 누구에게 끌리는가? 그럼 이혼해도 괜찮겠죠. 물론 빨리 이혼 서류를 작성하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나는 서명된 이혼 서류를 내 방으로 가져갑니다. 왼쪽 나는 방을 나오자마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집어들며 웃었다. 그럼 안녕. 저는 37세 주부 한타 나오코이고 남편 다이스케는 회사원입니다. 싱글이었을 때 직장을 통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명함도 주고받고 일에 관해 연락도 했으나 그때부터 점차 서로를 초대해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불만 사항이 늘어나면서 다이스케가 매일 나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스케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 테스트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장래 꿈은 남편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예전에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꿈 하나도 잃어버리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절망감이 너무 컸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이스케 부모님도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 싶을 만큼 나이가 많으셨다.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부모님 모두 이해하셨고 다이스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나오코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고 이 말이 아이를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어.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절에 친절한 다이스케는 어디에도 없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다이스케는 매일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와 목욕도 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아침 막판에 일어난다. 출근하다. 오늘 또 늦을 거야. 조금씩 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힘을 준 사람은 바로 캔 숨는 슈터의 비서이자 나의 소꿉친구입니다.
그는 우리 집을 순찰하며 집에 가는 길에 나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나를 방문하기 위해 찾아와서 나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켄스케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다이스케가 다시 나타났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나한테 다시 와봐라며 내 팔을 잡아당겼다. 내가 왔어 그러자 켄스케는 재빨리 다이스케의 손을 뿌리치고 화려한 움직임으로 다이스케를 쫓아냈다. 켄숨는 유도에 부주의합니다. 그녀는 쇼타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지만 경호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현장을 동네 언니들이 목격했다. 그게 뭐야? 스토커야. 한 개의 0점을 받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좋은 거 받으면 주면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들은 웃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다이스케는 얼굴을 붉히며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떠났다네 잘못이야. 이 나보다 어린 소녀를 더 좋아했던 다이스케는 어린 소녀들에게 조롱을 당했다. 기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켄스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되었다. 그 후 최종 직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켄스케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 켄숨는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 분명히 나를 좋아했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다가 이혼 절차를 도와줄 의향이